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60일 지정생존자 네. 2화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제 갑자기 나왔죠. 화장실 가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시는데? 이게 공황 증상이 올 때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의 메스꺼고 복부 불편감. 거의 뭐 패닉이 오셨지 근데 않았을까. 내가 평소에 공황장애가 없었다고 해도 올 수 있는 거죠? 패닉 어택은 사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씩은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반복되면 그걸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패닉 어택이 안 오면 사실 그게 더 그것도 좀 힘들 것 이상하긴 같아요. 하네요. 저는. 이런 거는 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옆에서 대통령님을 흉을 보고 있죠. 네, 대통령 권한대행을. 사실 저분도 나오면 패닉 어택 오지 않을까요? 그걸 생각 못했는데. 내가 욕한 게 대통령이었다니. 그러니까 좀 지금 같은 패닉 상황. 오차 오죠 바로. 부들부들 떨릴 것 같은데? 비슷한 장면이 원작에도 원작에도 있거든요. 있죠. 그 친구도 있어요? 비슷한 캐릭터예요. 네, 비슷한 캐릭터가 있어요. 또 동일한 포지션일걸요? 네, 연설문. 네, 연설문 작성하는 거. 닦으셨나? 근데 되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이 연설문 작성하는 분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요.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하지만 상황을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따가 한번 다음 장면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예. 자, 아까 그 화장실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네. 이제 지금 돌아가신 전 어. 대통령과의 이제 자기만의 추억이 담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빨개지죠. 그럼 눈시울이. 눈이 눈이 아까 빨개졌네요. 붉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조는 거 보고 약간 대통령이 약간 어. 장난친 거죠, 약간. 응? 장난기가 많으셔서. 저럼 이제 아, 청와대 나가야 되지 눈이 않아요? 붉어졌어요. 올 것 같아.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지만 실제로 엄청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청와대 직원들이 지금 애도할 틈도 없이 다 사태를 수습하려고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망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충분하게 애도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지 이 트라우마에서 나중에 더 큰 병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못하고 지금 감정을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 거죠. 지금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 모든 걸 억누른 채 하는 건 이게 더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예후가 좀 안 좋을 수가 있겠네요. 오히려 화내고 막 속상해하고 이런 분들은 뭐 주변에서 치료도 권하고 스스로도 그렇겠네요. 그렇겠지만 이런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근데 나중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구나. 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참 연기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 처음 보는 저도 처음 배우인데 보는데 참 여기가 되게 좋네요. 바로 이제 연설문을 또 써야 되니까 네. 또 아내한테 전화 안 해. 어, 군수도성이네요. 저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환자분을 보는 적은 많이 있어요.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갔죠 저도, 군의관 때. 네. 제 후배가 저기 있어가지고 지금 딸이 이제 의식 소실이 있는 거죠. 지금 심지어 머리를 다쳤는데. 머리 다치면서 의식 소실이 있었죠. 그게 사실 예후에 굉장히 중요한데 에로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희는. 에로씨 그 두부에 손상이 있을 때 의식 소실이 있었으면 아무래도 조금 예후가 안 좋을 수 있죠. 좀 더 클로즈업적으로 이제 유심히 네, 지켜봐야 유심히 되죠. 지켜봐야죠. 아무래도 VIP의 이제 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녀니까 국군 수도병원에서 이렇게 좀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군 수도병원에 소아 신경외과가 있나요? 아마 뭐 파견 갈 수 있죠 주치의들이. 그게 그 제도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요청하면은 그 지금 국군수도병원에 있는 선생님이 나온 대학병원에서 와서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원래는 근데 이제 보통 군인병원에는 사실 소아 그렇죠. 환자를 보시는 분은 사실은 따로는 그렇죠. 네, 보통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뭐 아마 VVIP면은 네, 뭐 신경외과나 뭐 이쪽을 다 병원들이 이렇게 지키고 병원들도 있으니까 왔네요. 네. 이제 최고의 VIP가 된 거죠 이 나라에서는 이 가족들까지. 근데 사실 저는 딴 거보다는 이 딸은 특히 이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꼭 이런 쪽으로 상담을 정신과 쪽으로 받아야 돼요. 직접 겪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직접 겪었고 뭐 친구들 중에 사망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같이 네. 병합한 거였죠. 그렇죠. 이 국회의사당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특히 아이의 경우는 자기의 정신과적인 증상을 잘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꿈에서 자꾸 악몽을 꿔서 이 플래시백이라고 해서 그때의 상황이 자꾸 재현이 된다거나 아니면 애기들은 그때 사고 상황을 인형으로 막 자기도 모르게 놀이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너져. 막 무너지고 막 죽었다, 아니면 교통사고 났다, 아니면 성폭행 당한
뭐 그런 인형들로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아. 그게 뭐 노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트라우마를 그렇게 자꾸 재경험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 꼭 치료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그렇죠. 거네요. 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지금 굉장히 우린 살아남았잖아 하는데 안도감도 있지만 죄책감이 많아요. 아. 이런 트라우마에서 대형 재난에서는 많이 살아남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고 내가 나도 같이 죽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책감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와, 지금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죠. 병원에서 실제로 이런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예. 대형재난 코드가 있어요. 음, 그 심폐소생술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원내에 손이 남는 의사들은 다 네, 내려가서 다 내려오게 맞아보게 돼요. 돼 네. 있습니다. 이낙준 선생님도 몇 번 네, 저 겪어보셨잖아요. 인턴 때 몇 번 겪어봤었는데 대형 재난이 그럼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어떻게 하나요? 뭐. 일단은 뭐 응급의학과 과장님이나 아니면 원장님이 계신 원장님이 와서 확성기를 들고 이제 통제를 합니다. 확성기를 네. 드시고 그럼 이제 의사들은 의사가운 위에 이제 뭐 형광조끼 같은 거 입고 왜냐면 누가 봐도 그냥 눈에 띌 수 있게 한 다음에 이제 일을 쫙 맡아가지고 하면 돼요. 이럴 때도 그 환자 분류하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그렇죠. 엄청 중요해요. 그거는 제일 이제 실력 있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네.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하시거나 뭐 보통 그렇게 되죠. 지금 뭐 응급실까지 다 차니까 뭐 이 로비까지 이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일반 환자 출입을 네, 막죠. 맞아요. 네. 환자 그 일반인들 출입을 좀 일반 환자분 출입을 좀 막고 이렇게 재난 왜냐하면 지금 주로. 의료진의 역량이 여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다른 환자가 와도 치료가 안 돼요. 아, 이 배종국 배우님이 지금 야당 국회의원 대표, 야당 대표이시죠. 이런 분이 오시면 사실 어차피 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의사들은 네. 너무 뭐 맞아요.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도움이 안 되죠, 사실. 네. 그 이분이 막 여기 다니면서 뭐 이 사람 머리 아픈 것 같은데요, 누구 좀 도와주는데 사실은 그게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다고 의사가 가는 게 아니라 의사는 의학적인 판단에서 이 사람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걸 그렇지. 하는 거고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왜냐면 하고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 인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적시에 투입돼야 되는 네.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투입돼요. 일단 바이탈이 스테이블 하면 사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좀 깔려 있을 수밖에 조금 없죠. 후순위로 밀릴 수 있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의원님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뭐 바로 이렇게 관심이 가거나 하는 거는 그쵸. 의학적으로 옳지 않은 아무리 뭐 판단이죠. 야당 대표라 하더라도 네. 이런 상황은 근데 그렇게 그래서 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 사실은. 그 정상적인 진료 프로세스를 약간 좀 이게 근데 방해할 수가 캐릭터는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이 선생님, 야, 이 의원. 야망이 굉장하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새는 언론만 사진 찍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똑똑하죠. 똑똑하고. 똑똑한 사실은 센스 요새는 있다. SNS로 네. 퍼져나가는 게 훨씬 파급력이 크니까요.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되니까요. 예. 아, 이제 브리핑이. 예. 북한 핵. 저는 사실 박무진 이 권한대행이 1화에서 머리를 내리고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돼서 머리를 올림으로써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로 쓰려고 내린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도 내리고 있어서 약간 의아하긴 했어요. 좀 더 지켜봐야 돼. 약간 나중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이제 약간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걸 결정해야 되는 또 자리에 또 갑자기 와 환경부 장관에서 또 프레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죽음에 관여할 수 있는 선택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박무진 장관의 어떤 특유의 화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이제 뭔가 내면의 변화가 있는 건가요? 이제는 좀 자기도 이상해서요. 해보겠다. 잠수함이 남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의지의 표명이죠. 그동안에는 계속 도망치지 못하겠다 했다가 이제 좀 자신의 의견을 좀 피력하죠. 표정도 그렇고. 왜 방어보다 공격을 먼저 하지? 이렇게 닭다리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서서 이렇게 뭔가 얘기하면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서 논리의 맹점을 지적을 하거든요. 그때 1화에서 그 미팅을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모르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캐릭터인 거네요. 그렇죠. 오프닝 멘트를 날리는 게 일부러 상대방의 어떤 그런 말을 이끌어내서 그리고 너가 얼마나 아는지 내가 한번 물어봐볼게 이런 거 같네요. 그리고 약간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은 순진무구한 표정을 질문을 하니까 상대방이 답답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쫙 하면 거기에 논리의 맹점을 쭉 들어보고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한미연합사령관이죠 이 사람은. 네. 합참의장. 그래서 이제 대놓고 각을 세웠죠. 그 이전까지는 비서실장이 사실은 되게 무시를 했었거든요. 박무진을. 나 여기서 좀 멋있더라고요. 네, 약간 친데레 느낌? 음. 큰 박무진을 괴롭힐 수 있는 건 나뿐이야. 약간 그런 느낌? 단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멋있잖아요. 네. 딱 박무진 보고는 권한 대행은 딱 워싱턴에 전화라 정치권자로서 이러면서 마땅한 업무를 다 하고 있다.
어쨌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청와대 비서실장의 본분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청와대 이 비서실장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애정이나 믿음이 강하겠죠. 강할 텐데 누구보다 강하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인데 이제 그래도 자신의 업무인 지금 권한대행을 최선을 다해서 도피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연합사령관을 비서실장이 대면해서 다시 자리에 앉히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일 시간을 텐데, 주겠다 이렇게 네. 하는데 그러면 저 여기서 되게 그 홍준호 배우님 같은 비서실장 캐릭터가 어느 정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이 다음 장면 이렇게 보시면 뭐 아직은 완전히 따르는 건 아니에요. 인정하는 건 아니죠. 어. 어쨌든 그래도 본인 할 일을 다 하는 건데 이것도 조금씩 바뀌시지 않을까. 그리고 힘들어 보이시네. 아니 뭐 네. 약간 너무 아픈 지금 모습으로 좀, 나타났어요. 좀 방금 들은 소식을 전하려고 지금 걸어가는 거죠. 근데 보면 이게 약간 약간 다크서클이 창백해, 있네요. 이미 좀 창백한 것 어디 같기도 아픈 해요. 것 같아. 약을 네. 먹었잖아요 지난번에도. 근데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무슨 약인지는 안 그리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대통령 서거 이후에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과로하고 있고 그럼 당연히 뭐 탈수도 그럴 수 있거든요. 편두통 정도일까요? 굉장히 창백해 보이시는데 걸음걸이도 이상해요. 네, 약간 뭔가- 걸음걸이가 좀 뻣뻣해 뭔가 보여요. 소식을 이런 아예 기절했네요. 기절을 했네요. 기절이면 뭘까요? 이거 지금 의식이 소실된 걸로 보여요. 전 이거 보고 딱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 환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통증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떤 소식을 듣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흥분한 거죠. 그리고 자기 아군인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본 순간 쓰러졌잖아요. 이거는 보통 미주신경사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배수배가 신고. 네, 긴장한 상태,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그게 좀 해소되는 과정에서 이제 부경암 신경이 막 올라와야 되는데 이 두 개, 교감 신경과 부경암 신경이 균형이 맞지 않고 부경암 신경이 확 올라와 버리면은 오히려 심장 박동이 너무 느려지고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확 떨어져요. 근데 이럴 때 보면은 보통 기절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는데 오히려 심장이 천천히 뛰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긴 한데 그리고 환자가 지금 앉아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뛰어오면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혈압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자세 변화를 취하게 되면은 아직 하지에 있는 다리에 있는 피가 못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기절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환자가 계속 아팠고 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스트로크나 스트로크. 네, 아, 스트로크나 네, MI 그런 네. 혈관계 질환이 생기면은 좀 당연히 기절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면 뭐 다행이고 네. 두 번째면 어쨌든 그러면 그 타임이 지나기 전에 거의 이완해서 나하고 근데 이제 상황이네요. 사실 대부분의 혈관성 질환도 이제 빨리 시간 내에 가게 되면은 대부분 처치가 가능하고요. 혈관 질환 중에서도 이제 뭐 TIA라고 트랜지션 이스케믹 어택이라고 해가지고 잠깐 뇌혈관이 막혔다 뚫리는 게 있어요. 풀리는 거죠. 네, 그렇죠. 일시적으로. 그런 거는 이제 24시간 내에 이제 뭐 좋아지고 이제 다행히 잘 해결이 됐어요. 네. 아, 긴장 상황이 완화가 됐네요,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박무진 권한대행이 좀 커다란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위기를 넘겼는데 네. 뭐가 왜 그러시지? 다리가 지가 경기 다리가 경련이 있어요. 지금. 경련이 하시네. 저 레드 클램프라고 하나요? 클램프. 머슬 다리 경련, 클램프. 머슬 클램프 경련이라고 어떻게 하는데 보세요, 이낙 선생님?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처음 수술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 뭐 집도를 맞거나 아주 중요한 보조를 맞게 되면은 너무 집중을 하니까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모르고 과하게 다리에 힘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근데 있죠. 수술 끝날 때까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면 갑자기 뭐 너무 아픈 거예요, 뒤에가. 그런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이걸 또 보는 게 조금씩 다른데 이제 신인성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전환 장애라는 게 있어요. 컨버전 디스오더. 그러니까 뭐 떨림이나 근육 긴장 인상 같은 모토 심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뭐 눈이 갑자기 안 보이신다거나 뭐 이런다는 센서리 관련한 심톰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뭐 언어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적 갈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억압하고 꾹꾹 누르다가 이런 불안이나 이런 정신과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반복되면 전환장애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문학 선생님 말도 좀 일리가 있을 것 같고 네. 두 개가 뭐 같이 오실 수도 있고 저도 딱 보면은 보통 이제 저런 크램프가 오는
다른 거는 예. 저기 보통 내과 설명을 할 때 혈류, 신경 이 두 개 어떤 압박이 네네. 있거나 이런 게 또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육 근경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미네랄 같은 게 있거든요. 포타슘이나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게 이뇨제 쓰시는 분들 이런 게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식사 같은 게 굉장히 불규칙하거나 며칠간 안 먹었을 수도 그쵸, 있겠네요, 그쵸. 뭔가. 그런 지금 그런 이제 상황에서. 탈수나 이런 되게 미네랄 결핍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 오랫동안 앉아 있고 막 그리고 이랬잖아요. 이게 사실 몸이 안 좋고 있으면 스트레스의 영향도 더 잘 받고 하니까 그렇죠. 세 개가 다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맞아요.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슬 크램프가 근경련이 온 게 아닐까. 저는 만약에 전환장애라고 하면 예후는 좋아요. 왜냐하면 뚜렷한 스트레스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좀 더 쉬운데 뚜렷한 스트레스 원인이 누가 스트레스가 봐도 너 지금 나오고 있는 네, 누가 봐도 네, 이건 뭐 그냥 좋아지시게 잘 드시고 하시면은 네, 멀쩡하네요. 이러면 뭐 미주신경성 실신일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좀 놀라긴 했지만 결국 말을 진짜 안 들었나 봐요. 평소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까지는 안 간 모양이에요. 골든타임? 그럼 미주신경성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미주신경성 실신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고 뭐 TIA였거나 아니면 좀 막혔던 걸 뚫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또 보면 뇌경색까지는 안 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의사가 어느 정도 워닝을 하려고 그럴 수도 그래서 있고요.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선생님 말씀처럼 TIA나 아니면 뭐 살짝 막혔다가 바로 처치를 했다거나 네. 뭔가 머리 쪽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참은 정확히는 그러게요. 모르겠네요.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는데 약을 안 보여줘가지고 약도 안 보여주고 심장인지 뇌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는 이 또 비서실장님의 어떤 이 건강 상태가 앞으로의 어떤 드라마의 복선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왜 있겠어요. 1화부터 이 아픈 걸 굳이 보여줬을까? 그리고 왜 약을 안 보여줬을까? 이 원인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약을 스포가 될 수 먹는 있는 약을 먹고 그걸로 막을 수 있는 거면 보통 심장이 많거든요. 그럼 뭐 그런 협심증이었을까요? 네, 협심증 같은 거. 왜냐면 보통 이제 이런 건 한번 막혔다가 스텐트 같은 거 넣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혈전 용해제 같은 거, 와파린 같은 걸 먹고 근데 있으면 와파린이 증상 완화를 시키진 않잖아요. 요거는 혈관 아, 확장제를 그런데 먹었겠죠. 머리 아플 때 이제 약을 먹었으니까 아니면 뭐 단순 머리 아프다 그랬어요? 아까? 아니 아까 아프단 말을 안 해요. 그냥 머리를 잡았을 때 잡으면서 약을 항상 먹어요. 잡으면서 이렇게 서랍에서 약 먹으니까 이제 병원 좀 가세요 이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좀 보면 봐야 더 될것 나오지 같아요. 않을까. 정확히 모르겠네요. 정보가 좀 더 나와요. 브레인 제 쪽이 또 생각에 제 이게 전문이 제일 아니어가지고.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의사가 볼 때는. 매력적인 캐릭터라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 어쨌든 예, 저희가 이렇게 60일 지정 생존자 1, 2화 리뷰를 좀 해봤고요. 네. 3, 4화는 좀 더 캐릭터가 많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대요. 지금보다. 아. 지금도 저는 충분히 캐릭터 매력이 있다 하는데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되고 또 저희 둘은 원작을 봤던 사람으로서 네. 또 원작과 다른 매력 좀 어, 뭔가 이렇게 비교하는 재미? 그렇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작은 아직 종료가 안 됐는데 드라마가 네. 이거는 이제 종료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말이 지을지 어. 뭔가 더 재밌고 기대가 됩니다. 일단. 딱 떨어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아주 재밌는 드라마예요. 예, 셰프님들도 한번 같이 저희랑 보시고 본인의 감상이나 느낌은 어떠셨는지 한번 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다음에 뵐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영상을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되지? 예. 아직도 어색한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 영상은 여기서 봐주시고요. 또 재밌는 관련 동영상들 위쪽에 있으니까 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닌가 여기 있는데 예, 구독 버튼 영상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영상 해주시고요. 저희 구독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닥터 하시고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안녕.